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며 묵묵히 살아가시는 위대한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분명히 내 집이고 익숙한 물건들인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하고 기운이 없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그 원인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공간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아끼는 것이 복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물자가 귀했던 시절을 지나온 우리 세대에게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죄악과도 같았죠. 언젠가 쓰겠지, 자식들 주면 되겠지, 다 추억인데. 어떻게 버려라며 하나둘 쌓아둔 물건들이 이제는 거실을 채우고 베란다를 채우고 급기야 당신의 마음이 숨 쉴 틈까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서늘하지만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70세 이후의 운명, 특히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비웠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낡은 기운으로 가득 찬 집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난한 노년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물건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서서히 활기를 잃고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70세 이후 당신의 말년을 풍요롭고 기품 있게 바꾸기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들과 그 비움의 철학에 대해 아주 깊고 길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낡은 짐을 짊어진 고단한 노인이 아니라 가벼운 배를 타고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하는 위험 있는 거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 한마디가 당신의 공간과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는 74세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남편 떠난 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셨습니다. 안방 장롱에는 20년 전 유행하던 두꺼운 코트들이 가득했고 찬장에는 손님 오면 쓴다며 사모은 그릇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준 선물 상자, 손주들이 어릴 때 보던 동화책까지 집안은 온통 과거의 흔적들로 가득했죠. 정자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내 인생인데 어떻게 버리니? 다 아깝고 소중한 것들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자 어르신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집안에 배어있는 퀴퀴한 냄새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어르신은 평소 존경하던 한 지인의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유품 정리를 돕게 된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고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셨던 그분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습니다. 꼭 필요한 가구 몇 개와 정갈한 책들, 그리고 맑은 향기뿐이었죠. 유가족들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주변을 정리하셔서 우리가 해드릴 게 없네요.
덕분에 어머니의 고운 마음만 기억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자 어르신은 자신의 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려는 걸까? 이 물건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어르신은 그날 밤부터 인생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역씩 30년 묵은 짐들을 덜어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아까워서 눈물이 났지만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점차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 뒤 정자 어르신의 집은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주방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의 변화였습니다. 늘 달고 살던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얼굴색이 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잊고 있던 적금 통장을 발견하기도 했고 불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팔아 쏠쏠한 용돈을 벌기도 했죠. 자식들도 이제는 엄마 집이 제일 편하다며 매주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정자 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를 되찾는 축복이라는 것을요. 풍요로운 노년을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입지 않는 옷입니다. 의식주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의는 사람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감싸는 도구입니다. 70세가 넘은 당신의 옷장 속에 10년, 20년 전 옷들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과거의 기운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유행은 돌고 도는 거야라는 말로 옷장을 채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옷은 가볍고 깨끗하고 지금의 당신에게 잘 어울려야 합니다. 낡고 해진 옷, 유행이 지난 두꺼운 외투들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옷장을 비우십시오. 지금 당신이 입었을 때 가장 기분 좋고 당당해지는 옷들만 남기십시오. 공간이 생기면 당신의 거동이 가벼워지고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연은 단정한 옷차림에서 시작되고 그 인연이 곧 복을 가져옵니다. 낡은 옷을 버리는 것은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워진 옷장만큼 당신의 말년은 가벼워지고 화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방의 죽은 그릇들입니다. 많은 어르신의 찬장에는 정작 본인은 쓰지도 않으면서 손님용이라며 모셔둔 비싼 그릇 세트들이 가득합니다. 정작 당신은 이가 나간 그릇이나 대충 플라스틱 용기에 밥을 드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자신을 홀대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운은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손님을 위해 가장 좋은 그릇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그 비싼 그릇을 꺼내 당신의 식탁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쓰지 않는 나머지 그릇, 짝이 맞지 않는 컵, 지나치게 많은 냄비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주방이 정갈해지면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운 기운이 담긴 음식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깨끗한 주방은 집안의 재물운을 담당하는 핵심 장소입니다. 찬장의 여백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통장 잔고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쓰십시오. 그것이 말년의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추억의 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성적표, 오래된 편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 그리고 이제는 보지도 않는 산더미 같은 사진들. 이런 것들은 당신을 아름다운 추억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행복했던 기억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는 물건들은 당신의 현재를 탁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들만 사진으로 남기거나 디지털로 저장하고 실물은 이제 놓아주십시오. 자식들도 나중에 그 짐을 치우느라 고생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추억의 짐을 비울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현재를 살게 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만끽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이 곧 건강한 말년을 만듭니다. 우리가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지위, 건강, 주변 인맥을 하나둘 잃어가다 보니 내 곁에 있는 물건들만이라도 꽉 붙잡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은 결코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활동 반경을 좁히고 추락의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의 비움을 에너지의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한정된 시기에 수만 가지 물건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관리할 에너지가 절약되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건강과 취미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비움은 버리는 고통이 아니라 찾는 기쁨입니다. 물건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던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인 것이죠. 나는 이 물건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 단단한 자존감이 바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년의 무기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우고 정돈해야 할지 실제적인 7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1. 하루에 딱 3개만 버리기. 거창한 대청소는 금방 지칩니다. 매일 저녁 쓰레기통에 쓸모없는 물건 3개만 찾아버리십시오. 낡은 영수증, 구멍난 양말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비움의 근육을 만듭니다. 2. 1년의 법칙 적용하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당신의 물건이 아니라 공간만 차지하는 도둑입니다. 과감히 이별하십시오. 3. 나를 위한 최고의 그릇 사용하기. 찬장 깊숙이 숨겨둔 가장 비싼 그릇을 오늘 당장 꺼내세요. 그리고 이가 나간 그릇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당신은 매일 최고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옷장에 여백 만들기. 옷걸이 사이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꽉 찬 옷장은 기운을 질식시킵니다. 여백이 생겨야 새로운 행운의 기운이 순환합니다. 5. 추억은 사진으로 저장하기. 버리기 힘든 기념품이나 아이들의 작품은 사진으로 찍어두고 실물은 정리하십시오. 휴대폰 속 앨범이 먼지 쌓인 상자보다 훨씬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6. 바닥을 드러내기. 바닥에 짐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바닥이 훤히 보여야 보행사고를 예방하고 집안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가구 위에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건을 최소화하십시오. 7.
감사하며 보내주기 물건을 버릴 때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죄책감 대신 고마움을 표현하면 버리는 행위가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잘 가라고 인사할 때 당신의 마음도 치유됩니다. 평생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오신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움켜쥐었던 손을 조금씩 펴야 할 시간입니다. 손을 펴야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손을 비워야 하늘이 내리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죽음을 준비하는 슬픈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가장 밀도 있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인생의 정수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즐겁듯이 인생의 후반전도 짐이 가벼워야 비로소 주변의 풍경이 보이고 바람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물건을 비워내듯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해묵은 원망과 서운함도 함께 비워내십시오. 정갈해진 집에서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아, 홀가분하다.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순간이 바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집안 어느 곳을 가장 먼저 비우고 싶으신가요? 1번 옷장부터 7번 감사 일기까지 오늘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비움의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결단이 당신의 노년을 얼마나 화사하게 바꿀지 저도 함께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비워진 자리만큼 더 크고 깊은 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온하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만끽하십시오. 감사합니다.